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가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면서 양대 지수 다 상승입니다. 섹터별로는 제약주가 양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상 최고가 또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FMC에 대한 미국 시장의 좀 안도성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이것이 일단 추세적인 전환점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일단 여전히 시장은 좀 박스적 양상에서 조정기, 특히 코스피의 방향성 자체는 아직 우상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오늘의 흐름이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자리는 못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좀 반등이 진행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한계선이 한 2080선 내외 정도까지의 기술 반등은 좀 가능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상승 쪽으로의 전환점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의 어떤 강력한 움직임 또한 일단 방어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위쪽을 고점을 좀 열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차별적인 시세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상승 종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곧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화학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에 대한 뭐 기대감도 계속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뭐 일부 증권사에서 2분기 OP가 한 4천억까지도 간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까지 롯데케미칼은 급등세입니다. 현재 한 6% 올라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도 어떻게 좀 매수 대응이 낫겠습니까? 네, 이 25만 원부터 이 코너를 통해서 좀 리드를 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사실상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의 롯데케미칼을 공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컷자리 28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한 10%가 넘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추격면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다만 목표가가 리스크 10%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지고 봤을 때 10%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한 30% 이상의 수익률을 엿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35, 6만 원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공격적인 어떤 배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오늘처럼 강세 6, 7% 올라가는 구간보다는요, 약간 눌리는 자리를 이용해서 로스코 포인트를 한 28만 5천 원 정도로 좀 올려서 보시는 전략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는 좀 지나치게 좀 추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인보사 모멘텀을 이제 코롱이랑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넥신이나 뭐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요. 자, 코롱 생명과학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제약주 움직임에서는 중심에 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지난 4월달, 5월달에 제약주 시세를 좀 기준으로서 책임을 져줬다라면은 지금 현재 6월달의 시세는 코롱생명과학을 기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선 라인을 기본적으로 다 잡고 있는 제약주 섹터였기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을 포함해서 일양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까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업종 섹터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유력하게 좀 살아있는 섹터로서의 화학주와 함께 움직임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코롱생명과학을 진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업종군 자체가 추세를 잡고 연속적인 순환매와 그리고 앞서거리 뒤서거리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똑같이 밀어주는 이런 업종군에 대해서는 업종 섹터 내에서의 순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없는 제약주군들을 찾으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아모레지랑 같이 움직임 좋은데요.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주도적인 에너지를 좀 잃었던 모습인데 5월 달부터 시장 조정과 함께 시장 코스피 지수 조정과 코스닥 탄력 약화와 함께 같이 좀 대밀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패시픽이 지난 주초 기점으로 해서 61선 자리에서 쌍바닥 라인을 일단 현재 확인을 한번 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의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지의 시세는 다시 한번 화장품도 코스닥 시장 특히나 추세형 종목들 성장주군들이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다시 매기가 좀 옮겨붙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종목군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약해진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처럼 전방위적인 확산은 아닐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넘버가 좀 확인돼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유형은 오늘 저점 자리가 로스컷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9만 원 정도를 지지라인 내지는 손절 자리로 잡으시고 직전 고점에 대한 시도 가능성을 체크하시면서 한번 공략권에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셀바이오텍 또 오늘도 강한 흐름,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에 이어서 이제 이쪽까지 좀 확산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쪽 헬스케어 쪽은 사실은 고령화 컨셉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자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종목들이 좀 살아남기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코스닥은 20선 이하로 다시 들어가면 20선이 꺾일 수 있는 이제 날짜가 찼기 때문에 지수 관점 접근보다는 철저히 종목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롱생명과학을 필두로 하는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원래 선행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며칠간 우리가 봤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바디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 쪽 헬스케어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좋았는데 오늘 셀바이오텍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은 헬스케어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에너지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보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있고 셀바이오텍도 있고 그리고 휴비츠 같은 종목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시세가 날 때 전체 종목군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은 사실 하루 이틀만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추세형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의 주 타겟을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잡으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원달러가 한 11원 급락이고요. 원엔 환율로 100엔당 다시 890원대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환율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지금 한 3% 밀려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시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당장의 큰 충격은 일단 방지가 되는 모습이긴 하나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저점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도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 지금 정도의 시장이라면은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차별적인 강세 종목군들은 강하고 시장의 지수 밴드 자체가 변동폭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좀 공생하는 시장인데 강한 섹터는 살아있는 종목이 책임지고 있고 약한 종목은 장기 낙폭 과대가 더 빠지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또한 약세 섹터로 일단 포함이 되고요. 하락 종목으로 같이 체크했던 계속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체크할 때 늘 보자고 말씀드린 대우조선도 같이 체크한 모습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까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저점이 한번 나온다라면은 기간 조정 이후에 바닥권 전환점을 한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는 필요하겠지만 타이밍적인 관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겠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타이밍적 관점으로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2,000포인트가 됐든 혹은 2,000포인트보다 좀 낮은 구간이 됐든 간에 이 자리가 올 연중 저점이다라는 정도의 좀 뚜렷한 인식이 나와야 본격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원화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요. 수출주보다는 이제 내수주 컨셉으로 좀 많이 쏠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펀더멘털 내지는 실적 관점으로는 화학주 말고는 조금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명확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더라도 내수주도 사실 외래수 때문에 저는 이익 조정 하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돈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일각에서 뭐 저도 지금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들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집단적인 어떤 슈퍼개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지금 종목을 위로 막 밀어붙이는 시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이딩 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추세 유지형 종목들로 좀 차별적인 매매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시황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고 조금 장에 도움이 없으면 개인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두기 좀 어려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좀 보수적 관점을 우선하면서 조금은 중립적인, 예를 들어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시장 판단을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7월 FOMC까지 일단 이연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하락의 속도는 조금 지연이 될 것이고 눈치 보기 양상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수의 어떤 반전 타이밍은 좀 늦춰두시고 종목별 대응, 강한 종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국한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